5살 아이가 계모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뺨을 크게 때렸어요. 그런 다음 교활한 소녀는 벨트를 벗고 소년에게 색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이때 문 밖에 있던 로비 관리인이 끼어들었다. 뒤에 있는 꼬마를 꼭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세심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리고 덮는 것보다 이것은 계획적인 소녀를 완전히 화나게 했습니다. 로비 관리자에게 항의하려던 순간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달려왔다. 이때 머리 위의 헤드라이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재빨리 몸 아래 있는 어린 소년을 보호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하던 어린 소년이 실제로 비명을 질렀다. 엄마. 그는 로비 매니저가 자신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아들. 여자 이름은 선유란, 쉔유란. 내 남자친구는 5년 전 이복 여동생에게 납치당했어요. 심유란은 술에 취해 술을 많이 마셨다. 우연한 사고는 랭그룹 위 사장 랭 준이유에게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랭 부인이 되고 싶었던 A급 여배우 캬오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의 열매를 빼앗아간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여자 대신 CEO의 해독제인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유라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전 결혼 전 임신. 쉔 가문이 체면을 잃다. 결국 쉔 유라는 쉔 가족의 두 번째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낙태된 아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소녀는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쉔 유란에게 순종적으로 아이를 낳도록 요청하십시오. 단지 아들의 가치를 기준으로 랭 부인의 왕위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쉔 유란은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세요. 나는 쉔 가족이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쉔 유란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자비하게 납치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훔친 사람이 계략을 꾸미는 여자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가 랭 가문과 결혼하기 위한 협상 카드입니다. 그녀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CEO가 엄마와 아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과는 뺨 때렸다. 라크로스.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해요?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젠장.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쉔 유란 이 아이를 빼앗긴 후 내 뱃속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존의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났다. 쉔 유란은 딸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날 어린 소녀는 호텔에서 CEO를 만났습니다. CEO는 그 소녀를 처음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그는 이 딸이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딸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CEO가 너무 잘생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엄마를 소개하고 싶어요. 삼촌, 아내가 필요합니까? 봐. 이게 우리 엄마야. 예쁘죠? 삼촌에게는 아내가 부족하지 않다. 꼬마야, 뛰어다니지 마. 안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대통령이 돌아서서 그냥 나갔어. 쉔 유란은 다음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익숙한 것 같아. 나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션 유란은 엘리베이터에서 CEO와 마주쳤습니다. 이 남자 5년 전이랑 똑같네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대표님이 제가 면접을 보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심유라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일 떠나기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듯 입술을 돌렸다. 당신 같은 사람들. 그것을 원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야. 확신이 없는 쉔 유란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CEO와 큰 내기를 걸었습니다. 무엇에 베팅할까요? 성시호텔 3층에 출근했어요. 월 수익 30% 보장. 내가 하면 감히 나한테 사과할 수 있어? 이로써 쉔 유란은 탱기한 호텔 위 로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은 출근 첫날 일어났어요.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후송돼 구조. 희귀한 RH 음성 혈액이 시급히 필요함. 병원에는 이 혈액형의 제고가 없습니다. 이때 어린 소녀는 자신을 가리켰다. 그녀는 엄마입니다. 무첸. 드디어 말을 했네요. 나 엄마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는 엄마 루오의 아이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CEO가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보관해 두었던 여분의 플라즈마만 사용할 수 있다. 션 유란이 깨어날 때까지 CEO는 그날 만난 어린 소녀가 실제로 그녀의 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혈연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린 소녀는 대통령에게 특히 친절하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심유란을 자신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CEO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밤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서 유모로 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당신은 유모가 되러 왔습니다. 월급의 10배를 주겠다. 좋은. 약속할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무첸 형제는 올해 몇 살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렸더라면, 그럼 그 사람은 남동생이야. 그 아이는 벌써 5살이에요.
생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무첸과 천천은 생일이 같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무첸과 같은 날. 당신과 무첸은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소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심 많은 항아리가 바닥에 넘어졌다. 랭 여사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생밥과 밥을 원한다. 이 장면은 우연히 어린 소년 무첸이 발견했습니다. 계획적인 계모는 실제로 아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싶어 합니다. 내 사업 망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좀 주세요.